마침 제작진분들이 공동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와서 읽다 보니까 재윤 씨는 현재 연애 중이라고 하던데 정말 응원하고 축하드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제 재윤 씨는 자기 딴에 배려를 했던 게 배려가 아닐 수 있다함을 깨닫고 자기 마음에 좀 더 솔직해지고 이성과의 대화에 있어서 면역을 얻어가는 식으로 극이 계속 진행이 돼요. 뭐 끊임없이 노력도 하고 기다림도 하지만 이미 뭐 엎질러졌고 상대방은 전혀 나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는 단계에서 1로 2로 채워줄 수 없으니까 뭐 연애 프로그램의 목적에서는 벗어났죠. 그치만 계속 문을 두드렸고 마지막까지 고백을 하고 최종 선택에서도 좋아했던 여명 씨를 고르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기타 연애 프로그램에서 너 아니면 누구야 막 너 왜 얘를 좋아해 나 좋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정 문제보다는 사람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어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나온 출연진들만큼이나 늦게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모태솔로 분들의 연애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치만 보고 있으면 참 많이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웠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특히 좀 비슷했던 부분이 약간 형규 씨처럼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채 제 감정만 배설하던 적도 많았고 승리 씨처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심에 좀 내 딴에는 이기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 여성분들이 보면 왜 저래 싶어 하면서 좀 나대는 것도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상호 씨가 되게 카더가는 님이 재밌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어찌 보면은 그냥 눈치 없고 그냥 좋게 말하면 마이웨이, 나쁘게 말하면은 주변을 잘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도 뭐 어때 나는 이게 좋은데 하고 그런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었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상호 씨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마이웨이적인 부분과 그 카더가는 씨도 말했던 세포, 즉 델롬데를 되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기서 상호가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사귀었을 텐데 그냥 상호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자기가 온 운, 그러니까 막 성공한 사람 중에 운이 되게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노력을 했으니까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상호 씨는 되게 운이 좋았지만 본인은 노력을 했지만 주변에서 보기엔 노력을 하지 않은 게 보여가지고 그 처음에 잘 이어질 것 같았던 지수 씨랑 이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상호 씨가 되게 어찌 보면 버림받은 거죠. 선택을 받아야 되는 데이트 장소에서 그냥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버림을 받아서 그냥 밥만 먹었던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같이 출연했던 출연진들 우르르 데리고 가가지고 상호의 또간집 이러면서 와 저기는 정말 맛집인가 보다 딱새우 매운탕 되게 먹고 싶네 이랬는데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그렇게 주변 인물들은 그냥 잔잔한 재미가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큰 줄기로 재윤 씨가 있었고 후반부 가면은 이제 정목 씨와 지연 씨 그리고 이도 씨가 있었거든요. 그 세 사람의 이야기, 서사가 너무 좋았어요. 와, 일반인 분들이 이 정도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건 흔하긴 하거든요. 뭔가 잘 되고 있는 연인 사이에서 아직 썸 타는 중에 여사친으로 느꼈던 애에게 매력이 느껴져서 사실은 나 얘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썸 타던 분과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여사친과 만나면서 뭐 로맨스나 로코물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는데 이 남자가 막 어떤 여자를 되게 막 좋아해가지고 쑥스러워하는 거 보고 도와주는 척 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도 얘를 좋아하고 얘도 사실은 그 소꿉친구를 좋아했는데 뒤에서 짜잔 하고 연인이 되는 많은 클리셰인데 비슷하게 이도 씨와 정모 씨는 처음부터 이성적 호감으로 많이 좋아하게 됐죠. 그러다가 중간에 지연 씨가 첫인상으로 골랐던 재훈 씨의 그 뚝딱임에 상처를 받아서 방황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정목 씨와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 다 되게 편해졌었고 그렇게 편해진 와중에 이도 씨와의 그 성장 배경차를 많이 느낀 정목 씨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지연 씨가 그게 플러팅이 됐건 아니건 한 번 더 정목 씨에게 데이트를 신청을 했고 그때 나눴던 대화가 정목 씨에게 있어서는 변환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가온 지연 씨에게 마음을 열게 돼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사랑의 감정이 싹 텄고 그러기 위해서 이도 씨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목 씨 입장에서는 정리를 한다고 간접적 시그널을 많이 줬어요. 그렇지만 이도 씨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걸 마치 간접적 시그널로 마음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이게 참 이 부분에서 이제 여성 출연자분인 지수 씨와 정목 씨의 차이가 있는데
지수 씨는 누가 봐도 참 칼같이 성정리를 잘했어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못 알아들은 남자가 문제지 지수 씨는 할 만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게 모질게 꺼져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최대한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배려하게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거절을 잘 하셨는데 정목 씨는 그런 면역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정목 씨가 연달아 여성 네 분에게 고백을 받은 셈이거든요. 네 명 사이에서 인기를 받아본 남자가 진짜 저희가 관용적 표현으로 말하는 차은우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막 그 덱스 씨가 되게 매기남으로 유명했는데 덱스 씨도 그 정도로 네 분에게 동시에 막 받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안 봐서 그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정목 씨가 되게 인기가 많이 진짜 특별하게 인기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모태솔로 특집이잖아요. 그렇게 선 긋고 거절하기는 일반론적으로 남자의 세계에서는 잘 있지 않아요. 보통 남자는 구애를 하는 동물이지 받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서투른 정목 씨가 되게 서투르게 많이 거절을 했죠. 특히 이도 씨, 그러니까 아예 그 라포라고 해야 되죠. 관계 형성이 덜 된 여명 씨하고는 그 칼같이 끊어냈는데 이도 씨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이뤄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마치 하룻밤 사이에 내가 너에게 거절을 외치면 너무 미안하니까 간접적 시그널로 되게 뱉은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차가 있기는 해요. 누군가는 더 확실히 말했어야 됐다. 누군가는 뭐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거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목 씨 스스로도 머릿속이 터지겠는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겠다. 그러려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음에도 다음날 데이트 신청을 해서 또 나 어때? 바뀔 여지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본인은 너무 입장이 터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지연 씨를 만나가지고 지연 씨에게 올인을 하고 그 순간부터는 다른 여성분들도 이제 마음을 포기를 했는데 이도 씨는 앞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계속 아니 아니 하지만 그 눈빛이 정목 씨를 향한 눈빛이 너무 아련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짠하고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현실인데.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도 씨의 장면이 정말 제가 본 그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된 장면 같았어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매력적이고 멋질 수가 있을까? 그냥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다라고 느꼈어요. 그 어찌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 같이 한 추억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하지만 아직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솔직함을 표현하지만 그래 너가 잘 되고 있는 지연 씨 뭐 그걸 회방 놓을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으니까 나는 너를 아직도 좋아하고 우리의 추억은 나쁘지 않아. 난 그걸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난 쿨하지 못하니까 너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진짜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써줘도 와 보면서 대본 맛깔나게 썼다 이럴 정도인데 일반인이 그거를 생각을 해서 뱉는다는 게 사실은 거의 다큐 형식이잖아요. 합숙을 하면서 어떤 불특정한 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감정 정리를 하고 말한다는 게 저보다 어린 분이지만 되게 어른스럽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되게 많이 돌려봤고 한 번도 안 썼던 기능인데 그 넷플릭스에 북마크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어느새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냥 보거나 스크롤 이동하면 편하니까. 근데 진짜 그 이도 씨의 마지막 장면만큼은 너무 감명이 깊어서 북마크 모먼트라고 하죠. 그 기능을 써서 저장해두고 항상 보고 있어요. 딱 시작할 때 아직 나는 너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애틋하면서 그냥 그 이도 씨의 감정이 제가 너무 몰입해서 본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와닿아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중간중간 막 승리 씨도 있고 막 되게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재윤 씨 얘기랑 패널분 얘기랑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중구난방하게 됐고 어쨌든 저는 이도 씨의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한 거고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꼭 보셔서 제가 감명 깊게 본 장면에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한번 보셨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막 칭찬을 했으니까 왜 그래도 재밌다 재밌다 하고 감명 깊었다 하면은 좀 더 다르게 보잖아요. 내가 놓친 뭔가가 있을까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이 녹음을 마치고 또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
출연했던 모든 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 친구 같았으면 좋겠고 동생 같았으면 좋겠고 아는 사이였으면 좋겠거든요. 이성적 감정이 아닌 사람으로서 너무 매력을 느꼈던 그 10화짜리 드라마를 본 시트콤을 본 기분이어서 참 현실을 다들 살아가고 계시고 한데 그냥 마치 빅뱅 이론의 캐릭터들처럼 너무 좋아졌어요. 네. 물론 일반인 분들이니까 이런 제 말을 들으면 약간 소름 끼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제가 너무 이도 씨를 찬양을 했지만 하지만 이도 씨는 저의 이런 찬양에도 비마이셀프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래 나는 나야 하면서 자존감 높게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좋아하는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본 예능이었고요. 사실은 올 상반기 한정에서 폭삭 소가수다를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잔잔하고 슴슴함으로 도파민을 이렇게 이뤄질 수 있을까? 진짜 그 아이유 씨가 이전에 발표했던 노래 러브 윈즈 올처럼 진짜 사랑으로 다 이겨낸 그런 막 요즘에 막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 이런 게 아닌 그냥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엄청 엉엉 운 시리즈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본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일반인 분들이 꾸밈없이 나온 작품이어서 더 재밌게 본 것 같고 가히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폭삭 소가수다와 비견될 만큼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다 보자마자 바로 다시 1화부터 본 거는 폭삭 다음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미지의 서울도 돌려보긴 했지만 좀 기억이 날 때쯤 돌려봤는데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어는 그 이도 씨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다시 재밌게 그 감정선을 이어가고 싶어서 1화부터 다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끝마칠 때쯤에 혼자 주저주저 떠들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코너 네, 강창래 한숟갈 무파 라디오 어떠셨나요? 그냥 뭐 한 줄 요약하면은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어 꼭 보시고 보신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막 주저리주를 수다 떨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친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즈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 친구들과 또 얘기를 나누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강창래 한숟갈 무바 라디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